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금 막 목요일장을 마쳤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장중과 장 마감 이후 바로바로 주가가 변동되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오늘 미국 증시의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나요?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 증시 목요일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도 크게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1% 가까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64%, 그리고 0.46%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성장이 가파르게 둔화했음을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나오자 시장이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가 급락한 점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수 추이도 오늘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핀비즈를 통해서 지수 추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날에도 지수 추이를 보시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하락 출발했던 3대 주요 지수 우상향 곡선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출렁이는 모습들 또다시 보였습니다. 지금 상승까지 가기에는 관망 심리, 공포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로 이날 분위기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초록 그리고 하락이 빨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날은 특별한 한 가지 색이 없죠.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이 서로 엇갈린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초록불이 많이 띄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저만큼 쨍한 색깔 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록불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실적 시즌인 만큼 개별 실적에 따라서 M7, 매그니피센트 7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알파벳, GOG,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장 중에는 2%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 호실적이었지만 AI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10% 넘게 하락하면서 이 대형주가 하락하니까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이날 1% 넘게 내렸는데요. 인디애나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1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도 AI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800달러 올랐다 하면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5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하려는 대기 자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이날 5% 급등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특징주 제가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캐터필러, 그리고 메타가 되겠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주가 상황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실적은 호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보시면 1년 전보다 17% 증가를 했고요. 특히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외 거래에서 4.6%가량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거래해서 뛰어오른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바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도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많이들 환호할 만한 내용들이 덧붙여졌는데요. 처음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은 주당 20센트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또 6월 10일자까지의 주주 명부에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7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배당에다가 바이백 계획까지 나오자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을 거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4%대였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서 14%대 시간을 거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인 캐터필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낯선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히 세계 경제의 가늠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경기가 좋다 보면 그만큼 많은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캐터필러의 실적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1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또 2분기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실적 발표를 정리를 해보자면 효율성의 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를 언급하면서 비용 증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에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점도 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로 집계됐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는데요. 어제 보여드렸던 기관들의 중앙값 2%보다도 낮게 제시가 됐고요. 또 월스트리트 전망치 2.2%나 다우존스 전망치 2.4%보다도 모두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문제 삼을 만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니 시장에서는 더 큰 우려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수치만 나왔다면 지금은 청개구리 시장, 금리 인하를 바라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요 지수가 하락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가지 지표를 더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3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이 GDP와 함께 미 상무부는 1분기 PC 가격 지수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성장은 둔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3.7%로 지난달 2%에서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상치가 3.4%였는데 그보다도 0.3%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게 되는 겁니다. 현지 시간 오늘 3월 PC 가격 지수가 나오기 전에 이런 수치가 발표되니까 3월 PC는 높을 수밖에 없겠다. 높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1, 2월 PC 가격 지수가 상향 조정돼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극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를 통계를 해보면 내일 나올 3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5%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연준은 3월 근원 PC 가격 지수로 2.8%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걸 전월 대비로 한번 돌려본다면 대략 0.3%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보다 더 높게 3월 PC 가격 지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패드워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5.25에서 5.5%로 동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1% 미만이었는데 그 한 달 전 1% 미만이었던 가능성이 지금 20%에 육박하는 19.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체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표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고 또 투자 심리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장은 변동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성장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WTI 0.92%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값도 0.2%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 빅테크의 실적과 함께 지수 추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경제 일정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착륙은커녕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이슈들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의 GDP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지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추후에 발표된 지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은 큰 충격을 안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3.4%였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비교해봤을 때는 반토막이 난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부진했던 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2.5%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 지출은 4분기 3.3%에서 2.5%로 줄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3%보다도 낮은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 너무 큰 자신감을 보여서였을까요?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 2.1%에서 2.7%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실제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도 경제가 다시 한번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고요. 일단 오늘 발표된 GDP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미국 경제가 조금은 식혀가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이 꺾이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지표들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차라리 경제도 좋고 물가도 오르면 그나마 시장이 소화하는 데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PCE가 오름세를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지표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앞서 확인해 보신 대로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됐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4%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분기에는 1.8%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5.1%까지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은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연히 드러나야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러한 부분은 금리 인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여기에 고용시장까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20만 7천 명으로 직전주보다도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직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재직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지표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에 연준도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발표되는 이 3월의 PCE 지표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확인해본 두 가지 시장의 시그널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는 5%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4.73%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부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장 마감 이후의 분위기는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하락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들이 장 마감하고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장 마감 이후에는 주가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는 2.5% 정도 하락 마무리 지었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5% 다시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 매출이 618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는 600억 달러였던 만큼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하게 알파벳도 좋은 실적으로 장 마감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죠. 장중에는 2% 정도 하락 마무리였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16%까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805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되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은 상승 마무리였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10% 가까운 하락폭을 현재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에 미달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앞으로 반도체 주가들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한편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또 전해졌죠.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조금 8.4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확인했던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TSMC에게는 66억 달러, 인텔은 85억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는 64억 달러를 줬는데요. 이에 의해서 마이크론 또한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뉴욕주를 찾아서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100억가는 마이크론 보조금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구축하고 직간접 일자리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25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이 뉴욕주에는 4곳, 아이다호주에는 한 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고요. 우리나라 기업에게 이러한 소식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는 오늘 국내장 출발하고 나서도 분위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 소식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실적에 따른 주가 방향성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마무리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구간 안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은 이 코인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이드를 확인을 해보자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현물 ETF 안에 있는 순입량을 놓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유입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지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보라색 라인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유입량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라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훨씬 더 가파른 유입량을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는 앞으로 다른 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들 혹은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지표로 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유입량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글로벌 이슈들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오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We got a GDP report today that was hot and cold in the wrong areas. Cooler than expected on the growth, GDP coming at just 1.6%, and hotter than expected on inflation. PCE for Q1, core PCE accelerated to 3.7% year over year versus 3.4 expectations. So that really spooked investors. Having said that, if you look underneath it, on the growth side, it really wasn't as bad as the headline might make those feel at first. Basically, underneath it, really what hit it was a reduction in inventories and a high single digit growth in exports. So that really detracted from GDP. But consumption really came in at 2.5%, a little lighter than 3%, but still fairly strong. Tech is really trading off today, because this long duration asset, which is tech, and it's been running for years now, was hit by the fact that inflation was hotter than expected in this report. And 10-year treasury is up to a 5-month high today. And so tech in general is off on that. Now, more specifically, if you look at what's gone on the last year and a half, tech's really got a get out of free jail card because of this AI narrative, this excitement about AI producing more productivity growth for many, many years. And what you're seeing is a delineation in terms of report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between those that are delivering AI profits and revenues right now and those that's going to take many years. So Meta actually had a really great report last night, growing revenue at 27%, profits doubling. But Zuckerberg took pains to outline the fact that he would be adding $10 billion of CapEx and expenses as well to the AI spend going forward, and without really a lot of clarity as to when that would start impacting profitability and revenues for many years. And that spooked investors. 이어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해서 마켓 이슈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표들이 좀 안 좋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GDP를 보니까 일단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8포인트 상승을 좀 했고,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상승하면서 이 주가의 희비, 즉 대조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메타의 경우에는 1분기 후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우려감에 10%대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과 알파벳의 주가가 일단 정규장 안에서는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실적의 전망 우려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SML, 어닝 쇼크 그리고 TSMC가 다소 보수적인 성장률을 좀 제시하는 것에 맞물리면서 메타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회했고, 인텔의 경우에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속보에 의해서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관련된 이슈가 좀 제기된 만큼
보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경계 심리가 크게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3월의 개인 PCE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좀 다소 상회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저성장 고물가 기조에 대한 우려감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이 부분은 단기 장기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좀 이어졌는데, 이런 우려감들은 당분간 이 미국 금리 정책의 기조 변화로 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가 다가오는 만큼 많은 경제 지표에 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전에 발표할 때 1분기에 GDP 성장률이 월가 전망치를 좀 하회했다는 점, 그래서 상무부가 발표했던 이 GDP 수치가 1.6%로 발표가 됐는데, 월가 예상했던 전망치가 2.4%,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표의 경우에는 3.4%를 좀 상회했던 3.7%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 기조였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 시그널에 의한 수급 변동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3월 PCE 물가 지표가 좀 우려스러운데, 지난해 1분기 4.2%가 좀 증가된 이후에 가장 큰 상승세를 좀 보였다는 부분은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좀 더 쇠퇴시키고 당분간 매파적 기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메타가 1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하게 됐는데, 급락의 배경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 이 부분은 가이던스에 대한 이 제시 부분이 시장의 어떤 이 감수치로 이어졌던 배경들은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우려감도 좀 이어지면서 당분간 이런 실적 여파들이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AI 플랫폼 업황에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 또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다 보면 외국인 수급이 좀 우려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는 좀 확인될 수 있는 시그널인데, 부분적인 선반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금리나 신중론이 좀 더 장기화되면서 매파적 기소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국내의 최근에 주도주라든가 성장주의 수급 변동 요인으로 좀 잘 변동성 요인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제 후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부분적인 수급 반등은 좀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좀 반사적으로 인텔의 1분기 매출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좀 더 하회했다는 점, 이 부분 좀 악재로 좀 이식될 수 있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에 후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본다면, 최근에 주도주인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실적 전망치, 그리고 실적 간의 괴리율에 따른 수급 변동을 좀 주목해야 되고, 우리 증시 역시 실적 상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략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변영인 기업 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좀 화학기업과 관련된 주제로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그리고 한국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을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화학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유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워낙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 변동성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에 보면은 네. 물가가 이제 예를 들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 나왔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3.5%는 옛날에 과거에 2%보다는 높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뭐냐면은 국제 유가가 모든 물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뭐냐면은 국제 유가는 이런 의식주, 수송 네. 그리고 앵커님 물고기 고등어 있잖아요. 네. 고등어의 원료가 경유라는 걸 아십니까? 석유로 만들어요. 우스갯소리로 뭐냐면은 경유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아오니까. 네. 그래서 고등어 가격의 65% 같은 경우가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 그래서 보면은 이게 거의 모든 물가를 결정하는 그 제일 중요한 변수가 석유인데 네. 석유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배럴당 83달러거든요. 83달러고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한 15년 동안 오펙의 입장이 봤을 때는 유가가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130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130까지 갔는 유가가 어떻게 83달러인데 이게 높냐고 그러는데 우리로 봤을 때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유가가 좀 이제 중상 유가 이 정도 유가라는 거죠.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오펙의 입장은 유가가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 국가들로 봤을 때는 유가가 그래도 이 정도 유가면 적절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한 15년 동안 거의 횡보를 했지만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지만 거의 83달러 선에서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83달러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물가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GDP 물가 상승률은 지금은 이제 한 10%대까지 올라갔다가 3.5까지 내려왔는데 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행보를 하면은 그 2.2%, 2.5%대까지 내려올 거라 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러면은 2% 정도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확실하게 잡혔다. 83달러에서 횡보할 거라는 확신만 쓴다면 한 2% 정도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근데 시중금리는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왔다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연가스 가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달러대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뭐 10불대 넘어갔던 게 한 5분의 1 토막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금리에 의해서 유가가 조금 83달러에서 횡보하고 가스 가격은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유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그래야 기준금리가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보면은 한 2010년도 때까지 보면은 140달러 가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면 한 20년 동안 준비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많이 준비했지만은 이런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방벽을 쌓아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모든 소비 국가들의 부가 중동 국가라든지 일부 국가로 이렇게 전이되는 걸 막고자 이 파란색 선이 테슬라의 매출액 추이거든요. 한 120조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그게 한 몇 개 정도 생겼냐면 한 8개 정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개의 푸른색 방벽이 이게 쓰나미처럼 유가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방벽을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생산 캐파 대비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생산 캐파는 많이 늘려놨는데 각국 정부가 유가가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가가 83달러 정도에 안정화되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한 750만 원씩 대당 주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잡았다 이 말입니다. 유가는 83달러에서 잡았는데 굳이 전기차를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급속도로 키워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전기차는 계속 소비 국가를 중심으로 석유는 생산 국가가 30개 국가밖에 안 되고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는 어찌 보면 170개 국가거든요. 170개 국가가 꾸준히 전기차를 키울 거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수소차,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수소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 석유 수요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가는 83달러 선에서 거의 횡보하지 않겠냐, 길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쭉 꾸준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 산유국에 집중돼 있었던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좀 출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83달러 선에서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고 이러한 유가, 이러한 기름들을 기반으로 또 사업을 영위하는 오늘 화학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해 주신다라고 앞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두 가지 기업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앵커님, 제가 지금 유가가 그래도 중상 유가라고 그랬잖아요. 배럴당 83달러다 그러죠. 83달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 기준으로 3.5%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은 그래서 그 유가를 못 오르게 하려고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인데 5.5%는 높아요. 한 2% 정도 더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유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질 때까지 못 내리겠다는 게 미국 페드 연준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미국은 고금리, 유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유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중상 유가잖아요. 중상 유가의 상태에서 고금리 상태면은 이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미국도 안 좋아요. 미국이 좋은 거는 테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AI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경제하고 다른 쪽 섹터가 좋아서 미국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일 뿐이지 전통 섹터는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가에 의해서 중상 유가에 의해서 소비가 줄어들으니까 이런 미국의 건설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경기라든지 화학 경기는 모든 소비를 말합니다. 이런 소비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경기, 그다음에 뭐 조선 경기, 그다음에 뭐 건설 경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뭐 커피도 하려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이런 쓰는 경기, 건자재 경기 이런 모든 경기를 말하는 게 유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학이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중상 유가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가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화학과 철강은 지표기업이에요. 지표기업. 그다음에 한국의 롯데케미칼이 한국 플러스 아시아 경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고금리였어요. 미국의 고금리 상태에서 소비를 줄여 들어가는 그런 단계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안 좋고 한국의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안 좋아야 돼요. 그래야 금리를 내려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웨스트레이크도 실적이 안 좋으냐?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요. 한국의 롯데케미칼 실적이 지금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웨스트레이크는 파란색 선이잖아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왜 안 좋은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은 주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연동하게 돼 있는데 그 빨간색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의 LG화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파란색은 어떻게 사상 최고치지? 미국은 합리적인 공매도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공매도 안 때리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사상 최고치야? 그럼 공매도가 때리면은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왜 사상 최고치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미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적은 2021년 대비 거의 40%대밖에 안 나요. 60%가 급감했어요.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다우 케미칼도 동일합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다우 케미칼 둘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니까 실적은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는 날아간 게 뭐냐면은 사상 최고치인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3.5%에 기준금리 5.5%는 2%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 페드의 입장에. 페드를 봤을 때. 근데 시중금리는 미국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실적보다도 오히려 보면은 화학이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매년 한 5%씩 성장합니다. 매년 5% 성장하니까 캐파를 좀 더 늘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실적이 그러니까 2021년을 증가할 거야, 넘어갈 거야, 금리를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사상 최고치로 가는 거예요. 자, 선반영한 겁니다.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괴리감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실적은 좀 안 좋은데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주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롯데케미칼은 뭐냐면은 국내 경기도 안 좋아요.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잡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롯데케미칼은 여수를 중심으로 이런 쪽 동남아라든지 그다음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회복됐지 지금까지는 회복되지 많이 100% 회복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 물량이 많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가는 중상 유가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화학은 석유에 비해서 사치제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 많이 쓰고요. 경제가 안 좋으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경기가 안 좋고 한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연동해서 내려와 버렸고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뒤로 물러서듯이 금리 떨어질 거잖아. 이익이 더 좋아질 거잖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차별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미국 웨스트레이크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미 실적이 이제 잘 나와도 그 이미 올라간 주가를 그렇죠. 선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미국 쪽 한다면 미국의 다우케미칼이 나아요. 왜냐 다우케미칼은 주가가 좀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웨스트레이크만 치고 나갔고 그럼 다우케미칼 그다음에 뭐 한국의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 한국의 화학 기업들 이런 게 눈여겨보는 게 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좋은 경기를 반영해서 미국 안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만약에 부진한 쪽으로 혹은 금리 인하가 바로 진행이 됐을 때 주가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그러니까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볼 때 미국 화학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어봤잖아요. 실적 자체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금리가 조금 늦게 내린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낮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보다는 덜 반영된 미국의 다우케미칼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한 1.5까지 올라갔는데 다우케미칼은 0.8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 여력이 40~50%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쪽으로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52주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는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관련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52주 또 최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업황 안에서도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안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미국 기업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움직인 걸 보면서 뭘 샀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포스코 퓨치엠 샀잖아요. 왜냐하니까 전기차니까 양극재를 사야 되네, 배터리를 사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연동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서 한국 롯데케미칼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근데 둘이 재밌는 기업이 뭐냐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한국 롯데케미칼이 약 5조 원짜리 휴스턴에 합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원래 돌리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그래서 보면은 이게 거의 유사한 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은 나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한국 롯데케미칼이나 우리 한국 기업들은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화학에 연동하는 기업들은 이게 너무 선반영,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익에 매몰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물량이 좀 증설이 됐다는 거죠. 됐는데 중국도 이렇게 막 계산을 막무가내 지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아시아는 매년 1000만 토씩 증가되는 그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국가를 잠궈버렸잖아요. 잠궈버리니까 수요가 증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설은 속도에 맞게끔 지어놨는데 수요가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이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못 맞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회복되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가동률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급상승하고 있어요. 화학 공장 가동률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볼 게 아니고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면을 중시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좋은 걸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을 너무 연연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까지도 아직도 뭐 지금까지 아시아 쪽 같은 경우 코로나에 덜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걸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가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캐파가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증설 안 하잖아요. 지금 증설 안 하고 이제는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펙처럼 이렇게 협력하려고 그러고 화학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걸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동률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롯데케미칼만 사실 저희가 놓고 볼 건 아니고 자회사들의 실적도 사실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상황 어떨까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뭐냐면은 동박인데 지금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접근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구리는 전 세계 경제에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동박인데 동박이 뭐냐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예요. 5대 소재 중에 하나인데 동은 꼭 필요합니다. 동박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부각이 못 됐던 거죠. 부각이 못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20% 이상씩 성장하는데 성장할 때마다 이 동박도 계속 수요가 들어가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양극재 플러스 제가 볼 때는 동박도 저평가된 기업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동박에 대한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박이 반도체용이 들어갑니다. AI용 동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려져 있는데 일부 기업 우리나라 뭐 동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기업들한테 테스트를 이미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동박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쪽에 이런 게 그런 거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롯데건설인데 롯데건설은 제가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2조 3천억을 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빌렸더라고요. 한 3년 만기로 해서 8.5%에서 한 2조 8천억까지 빌렸고 그 다음에 현금이 한 2조 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건자재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자재, LG 하우시스란 이런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금리가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내 건설이라든지 해외 건설, 아시아 건설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건설 쪽도 롯데 건설도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빌려놨고 이러기 때문에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네. 괜찮게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화학주 같은 경우가 자회사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이슈는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보면은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쪽 뭐 제가 볼 때 길게 보면 태양광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런 성장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은 단단하게 가고 그다음에 큰 성장 산업을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그림 보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0.3, 0.4 정도 되는 건 정말 낮은 거예요. 0.4 정도면 0.3이면 이 정도고요. 웨스트레이크는 지금 이제 실적이 낮은데도 보면 1.5잖아요. 그러면 거의 200~300%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화학은 선진국의 화학이 아니고 이머징의 화학이 더 성장 속도가 높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도 됩니다. 근데 돌아서는 느낌? 그다음에 가동률? 근데 가동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동률이 어찌 보면 약간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지역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걸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그게 트리거다, 주가 트리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웨스트레이크는 지금 역대 사상 최고치까지 주가가 치솟고 있지만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최근 주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포착을 해야 될지 오늘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 후에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4위인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굵직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이어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동안 빅테크 실적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에서도 앞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지만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부터 함께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치가 웃도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손잡고 가장 먼저 챗 GPT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한 만큼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 분야에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지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을 한번 봤더니요. 267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1% 크게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애저만 또 따로 빼서 놓고 본다면 31%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28% 정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애저에 집중을 하고 있냐 하면 애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사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저장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저의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점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서 뭔가 투자한 결과를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이 발표된 이후 급등했던 주가 5%대 상승률까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상승폭을 내주면서 3.75% 현재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 마감했던 주가가 튀어오른 만큼 금요일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계속해서 훈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언론, 미디어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bullish, 강세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bearish,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지표를 측정해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very positive, 매우 긍정적인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적 발표 당일 이 자체 하루만을 두고는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지난 과거 7일 동안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강세론적인 우호적인 언론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강력 매수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지금 3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2명이 매수 의견을 추천을 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477.41달러로 지금 약 19%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어서 알파벳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알파벳도 모두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된 매출, 주당 순이익, 또 유튜브 광고 매출, 클라우드 매출 모두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구글도 함께 AI,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22년 초 이후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7% 급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광고 매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유튜브 광고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튜브 광고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 중에서 구글 광고 매출을 또 따로 보자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지금 12%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는 똑같은데 왜 알파벳만 더 크게 오르나 해서 봤더니 첫 배당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당 20센트 정도가 부여될 예정이고요. 6월 10일까지 주주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이 6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규모도 밝혔는데요. 이런 배당과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알파벳의 뉴스 심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very positive,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당일에는 좀 중립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당일 날에도 긍정적인, 불리시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의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애널리스트들 역시나 강력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0명이 매수 의견 내보내고 있고요. 셀, 매도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67달러 51센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상승 여력이 7% 정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훈풍으로 이어져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빅테크들의 실적 호전은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예민하게 움직이는 국내 종목들도 많은 만큼 오늘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 저희는 잠시 쉬고 개장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